치매는 커밍아웃. 우리 지역의 치매는 우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여줄 자료가 많아서 제 얼굴보다는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저에게도 많은 문의가 오세요. 또 공부하면 언제쯤 하면 좋은지 등등 오는데, 오늘 그것을 제가 후련하게 답을 드릴 테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는 이제 요 영상 하나면 해결될 거로 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영상 그 앞에 있는 화면 하나 볼까요? 사진 있죠? 2021년도 8월 3일자 신문에 나온 거죠.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하고 의료진이 이렇게 하트를 놀이를 하는 모습인데 참 가슴이 뭉클하죠.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에 넣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도, 요양보호사는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가슴에 넣고 있는데, 혹시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사진 한번 가슴에 넣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양보호사 시험이 변화가 있겠죠. 그럼 언제부터 변하며 어떻게 변하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2022년도에 만약에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합격할 것인가,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요거 보시면 한 번에 세 가지 다 해결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 정부에서는 매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속에 요양보호사, 즉 어르신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이렇게 좀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어나는 수요. 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라는 1955년생부터 이분들이 이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떤 대응이 있냐? 자,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주 야간 보호 기관을 어떻게 되겠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분들을 통합 재가 서비스로 하겠다. 또 고령자 특화형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이분들이 움직이고 확대해가는 제도마다 반드시 따라붙는 분들이 요양보호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늘어나는 만큼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이 아파트에다가, 이 맨션에다가 9인 이하의 어르신들의 공동 주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야간에는 필수 인력 한 명을 배치하고 낮에는 주간 보호에 다녀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들이 누굴까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이러면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돕는, 그거를 좀 넘어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전문 인력으로 점점 양성해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치매 전문 교육 개편을 통한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 체계 개편, 이걸 뭐 등급 판정을 점점 늘린다는 거죠. 늘리게 되면 뭐 그 혜택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 또 요양보호 선생님 늘어나고, 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확충, 또 치매 안심병원 확산,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이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양성해 내겠다는 의지가 요 내용에 숨어 있죠. 자,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그죠? 총 240시간에 치매 전문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그러니까 좀 더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재 보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과정 개편, 또 개편돼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치매 돌봄 경험이 있는 장기 요양 종사자, 즉 요양보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심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교육 개편을 하겠다. 실습 강사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실습이 늘겠죠. 지금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자격과정 따는데 아마 실습 시간이 다르죠. 그렇다면 아마 요양보호사 선생님 실습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정부 개편을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즉 요양보호사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런데 그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갖다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더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교육 시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습 시간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지금 따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한번 나오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요양보호사 시험이 변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어떻게 변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국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우리는 국시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 요양보호사 시험을 이렇게 바뀌겠다는 공문이 나왔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자, 의사국가시험 70년 만에 첫 CBT 시험 시행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CBT가 뭐냐면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이로 보던 시험을 컴퓨터에 의한 시험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도에 의사시험을 바꿨어요. 뭐로? 컴퓨터에 의한 시험으로. 자, 그런데 2023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4개 시험을 CBT 시험으로 바꾸겠다.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 1급 응급구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시험이 2022년도까지는 종이에 의해서 시험감독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봤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무엇으로? 컴퓨터로 해서 상시 시험 제도로 바뀌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종이 시험을 봤다. 그죠? 그런데 몇 번? 1년에 4번. 근데 내년부터는 컴퓨터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이 의사시험 시작된 후에 70년 만에 바뀐다. 거기에 요양보호사 시험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이에 의해서 문자 중심의 단순한 문항이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을 탈피해서 음성이라든가 동영상을 넣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는 순서라든가 지팡이가 먼저냐 아픈 발이 먼저냐, 또 환자를 눕혀놨을 때 또 이렇게 침대에서 옮기는 내용 등등,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 출제될 예정이다. 그러면 뭐 시험 문제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또 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이 변하는데,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시 시험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1년에 4번 보던 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이래 이제 수시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쯤 되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상시 시험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글쎄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금년에 보아야 될지 내년에 보아야 될지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뭐 어렵다 쉽다는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고요. 다만 요 분위기는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자, 2022년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각 지역마다 여러 개씩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요육원을 어떤 교육원을 선택해야 될지 등등등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육원을 어떤 교육원을 선택하면 좋느냐? 뭐 일단 다 좋겠죠. 왜냐하면 다
검증된 강사들을 모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10명 중에 9명이 합격을 해요. 그렇다면 그 시험은 여러분 이 요양보 시험을 이렇게 못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기준만 되면 다 들으겠다는 시험이 되겠죠. 그리고 6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원 가시면 어떤 교육원 프랭카드 했더라 100% 합격 막 이런 나오는데 글쎄요. 가끔 한 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어떤 교육원을 갔는지 좋냐면 강사 선생님이 또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좀 강사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요양보호사를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거를 덧붙여서 가치관 정리해주는 교육원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여쭤보시고 그런 강사들이 있는 교육원으로 가신다면 내가 이거 자격증을 따도 뭔가 왜 따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교육원을 찾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 10명 중에 9명 붙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기출문제예요. 아마 교육원에 가셔도 그 있는 강사님이나 원장님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기출문제 뭘지 아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저는 한 3년치만 풀어보시면 거의 감이 잡힐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야기 듣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했더니 그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첨보들의 한 페이지 막 줄긋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라.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거. 다음 요양보호사 시험은요. 애우려고 용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팡이를 이렇게 하신 분이 계단을 오를 때 뭐부터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등등등 있는데 이걸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쉽게 말해 시험 문제 풀고 계단 내려다 잊어버리면 의미 없잖아. 그죠? 좀 가능하면 요양보호사 시험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곧바로 요양보호사 현장에 가셔도 사용되는 일들이니까 가능하면 애우지 말고 이해하려고 또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거. 여기 하나 더 점점점 치매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치매에 대한 거. 제 영상에 치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치매에 대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거. 그러면 아마 누구나 2022년도에는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요. 여러분 그냥 암기 위주보다는 정말 좀 가슴으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변화들이 나오니까 그 변화들을 잘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봐야 될지 나중에 봐야 될지라는 거 등등등 오늘 제가 여기 정리됐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요양보호사 시험에 모두가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매는 커밍아웃.